지금 이해운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자진 사퇴는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결국에는 지명 철회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낙마 직전에 그래서 아마 본인도 좀 느꼈는지 바로 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후일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저는 이해운 후보자도 그 정도였으면 예. 자기가 받지 말았어야 돼요. 아. 그렇게까지 하자가 있는 것은 몰랐죠. 뭐. 저도 꼴뚜기도 낯짝이 있는데 막판에 가서는 이해운 후보자가 전화 와서 이걸 좀 해명해달라 해도 제가 하지 않았어요. 관계가 파경이 되면서 이 모든 게 이제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등등으로 굉장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서 발병도 하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파경이 된 상태셨다. 그래서 주소지가 달랐던 거다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어머니가 살려고 자식들한테 그런 것을 넘길 수 있느냐. 차라리 나 같으면 내가 가지고 가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잘 되려고 자기 살려고 자식들한테 피해를 주면 그건 아니죠.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지원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러나 박지원 의원은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자식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게 가장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들도 사실 충격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국민들도 그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아무리 장관이 좋아도 가족사에 저런 문제가 설령 있었다 한들 네. 그거를 저렇게 만천하에 공개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며느리의 집안, 그러니까 사돈 집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상황을. 그런 면에서 이해운 후보자의 그 해명이 어떻게 보면은 청문회에서 장시간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금도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상대적으로 초반기에 이해운 의원을 좀 감쌌던 잘못이 있으면은 반성하고 직을 맡아서 성과로 증명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근데 이게 청문회까지 오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도저히 박지원 의원으로서도 그걸 감싸거나 두둔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절했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을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결정을 내린 것도 이미 국민적인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그걸 더 잡고 있어 봐야 여론만 악화된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자가 있는지 몰랐다. 이 정도였으면 본인이 받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성찬 의원님 진짜 이 정도까지의 어떤 검증이 안 됐었나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사실 그 여당 위원들이라면 여당 청문위원이라면 사실 어느 정도의 허물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거에 해명을 좀 충분히 됐다고 판단이 되면 정책적 검증으로 넘어가고 이런 게 사실 인사청문회에서 우리가 봐왔던 풍경이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 위원들조차도 계속해서 해명이 부족하다 이걸라고 납득하겠냐 계속해서 질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만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뭐 대통령실에서 검증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 이런 것들을 갑질이나 폭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박지원 의원도 본인이 이 정도면 이 정도까지 이 지경까지 됐으면은 본인이 받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신 거고요. 저희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지적하시기도 하는데 국민의힘도 인사검증 시스템을 되돌아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장관의 검증과 국회의원의 검증은 다르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그렇다면은 검증의 깊이가 다르다. 그렇죠. 검증의 깊이가 다르다. 그러면은 그러면 국민의힘 그 말을 하는 거는 그러면 앞으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에서는 계속 저런 의혹이 있는 사람들도 검증을 못한다는 자백이나 다름없거든요. 저런 의혹이 있는 사람들을 검증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또 이 얘기하면은 원펜타스는 그 공천 이후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의혹들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 저는 민주당 정부도 이거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점검을 해야 되지만 국민의힘 역시 공천 시스템을 점검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이해운 의원이 처신이 정말 대단히 부족했어요. 저건 자진 사퇴로서 자기가 그나마 마지막 명예를 지켜야 될 부분인데 불행한 일은 지금 이제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기 이전까지는 민주당 진영에서
또 이제 예언을 갖다 누군가는 저렇게 이제 30년 만에 부활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이렇게 이제 발탁하게 된 그런 뒷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자진 사퇴를 위해서 설득시키거나 또 종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불행한 거죠.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지명 철회라는 이 카드, 저걸 자진 사퇴 쪽으로 설득했다면 그 자체도 이제 예언이 분명히 나중에 이걸 그냥 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명 철회를 선택한 건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이 보수의 민낯을 갖다 예언이라는 사람을, 나는 중도 신용주의 정부로서 이렇게 폭넓게 탕평철 인사 등용문을 열어줬다. 그런데 이제 보수 진영의 한 사람이 보수가 그래도 집권도 오래 했기 때문에 네. 보수의 대표적인 경제 통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발탁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더라.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지명 철회했다. 어찌 보면 꽃놀이패를 즐긴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보수 진영 인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대호각성하는 그런 큰 계기가 되길 저는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낙마한 이해훈 전 의원에게는 이제 고발장이 줄줄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이미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것도 있습니다. 부정청약 의혹, 보좌진 갑질, 부동산 투기, 그리고 어제 또 장남 입시 특혜 의혹,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했다 했다가 사회 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했다 했다가 그것 또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고, 또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의 교무부 처장 뭐 이런 논란들까지 결국 조국 전 장관까지 지금 소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입시 특혜 의혹까지 지금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양희 변호사님, 집도 잃고 그러다가 또 장남 학력도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더군요. 맞습니다. 네. 사실 저는 정말 저 정도가 됐으면은 과연 어머니로서 자기 자식이 저렇게 만신창이가 되는 걸 어떻게 저렇게 감내하고 방치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문회에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부각된 의혹입니다. 입시 관련 의혹 같은 경우에는 네. 연세대학교에 무슨 자격으로 입학했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계속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는데 결국 할아버지가 훈장을 탄 그런 자격으로 어떤 사회 공헌, 근데 그 사실 그런 전형 자체가, 저도 이제 자녀가 입시를 치렀지만은 요건이 그런 것들은 굉장히 명확하고 네. 분명합니다. 해당자도 굉장히 좁고요. 그래서 과연 그런 전형이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하필 또 그 당시에 배우자가 이 입학 요건을 결정하는 교무부처장이었다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이상의 어떻게 보면 입시 비리나 이런 것들이 의심되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이제 직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에 얼마나 속도를 낼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고발된 혐의에 대해서 아마 다 살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